예, 뭐 적게는 몇 천만 원, 많게는 몇 억 단위로 들어옵니다. 소송이. 안녕하세요. B2B 전문셀러라면 공부해야 할 게이득 지식재산권 이야기 비공개 지재권 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컨텐츠랑 함께 해주실 초대 손님이 오셨네요. 네. 그동안 저희가 이제 지재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사연도 받고 이제 지재권에 대한 현장 이야기도 조금 듣는 게 어떨까 해서 제가 이제 대표님 모셔봤거든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온라인 통화 관리 솔루션 샤플링이라는 툴을 운영하고 있는 최광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온라인 통화 관리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량 등록이나 상품을 그 여러 사이트를 거래할 때 상품 등록과 주문, 문의, 클레임을 한 번에 관리하는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님 지금까지 굉장히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사실 솔루션 이걸 운영하면서 많은 셀러분들이랑 또 만나시고 이야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럼 저희한테 몇 가지 이제 사연 혹시 기억나시는 거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네. 하나는 이제 기존의 것들하고 좀 약간 틀린 특이한 건인데 네네. 하나의 상표, 제 기억 속으로는 상표권 분쟁이 일어나서 한 변호사님이 셀러들, 다수의 셀러들을 네네네. 대상으로 몇 민사 분 재판을 정도? 약 3, 40분 정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다 하신 게 아니라 20명씩 이제 재판을 두 번 한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제 기억 속으로는 상표권인 것 같았었는데 그런 상표권과 관련됐을 때 이렇게 단체로 들어오면 이제 셀러분들은 처음에는 이제 당신 혼자 당한 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모아보니까 저희 솔루션 쓰시는 분만 약 3, 40명 된 거예요. 다른 분도 더 포함돼서 더 많았는데 이럴 때 이제 단체로 뭐가 이렇게 날라오면 어떻게 대응을 그러니까 상표권인 것 같은데 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좀 잘 알려주시면 셀러들이 그 상표권을 어떻게 가서 먼저 어디서 검색을 해야 되고 뭘 체크해야 되고 이거를 좀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특허나 상표나 디자인 같은 거를 검색하는 사이트는 우리나라에 키프리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뭐 나중에 저희 영상 하단이나 이런 데 주소는 한 번 더 올려드릴 건데 그곳에 가서 한번 그 문제가 된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보시는 게 일단 첫 번째예요. 항상 이런 게 뭐 내용 증명이 날라오셔도 먼저 그것부터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딱 검색을 했을 때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 다 나오기는 합니다. 문제가 되니까 날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봤을 때 거기에 뜬다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잘못했다. 일단 그렇게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 반드시 일단은 떴는지 안 떴는지 정도는 여러분들 체크하실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왔으면은 이제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일반 셀러분들은 하기 좀 어려우니까 이제 뭐 변리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좀 상담을 좀 하셔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집단적으로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도 좀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다행으로 될 수도 있는 게 이제 집단 소송 같은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명이 변호사 한 명만 선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40명의 대리인이 돼서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쨌든 변호사 선임 비용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는 거죠. 40분의 1씩 나눠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 대응할 수 있는 케이스였잖아요. 그 케이스도 이제 아마 잘 끝났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오히려 되게 잘 끝나는 거죠. 오히려 변호사 선임 비용도 되게 조금만 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집단으로 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마음이 좀 편하기도 하죠. 어떨 때는. 그러니까 내가 잘 대응할 수 있는 케이스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집단이든 아니든 일단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께서는 상표권 관련해서는 일단 키프리스를 먼저 조회하시고 그 다음에 한번 변리사랑 좀 상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집단이거나 뭐 개인이거나 어쨌든 대응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 더 상담해 보시면은 이렇게 뭐 집단으로 들어오셔도 뭔가 문제가 되거나 또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오히려 요즘은 최근에는 집단이 들어와도 그냥 무혐의로 끝냈던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집단으로 고소를 당하신 거예요? 아니면 내용 민사소송. 네. 민사소송이 진행된 걸 이제 그 소장을 갖고 오신 거 소장. 소장에 피고들이 쫙 나오는데 보니까 이제 일단은 샤플링 쓰시는 분들이 저희는 이제 교육을 많이 시켰으니까 그 똑같은 상품을 샤플링 쓰시는 분들이 많이 올리셨고 그쵸. 또 샤플링 안 쓰시는 분 대표님들도 계셔서 그러니까 아까 변리사님 얘기했지만 사실 이게 죄도 집단이 되면 좀 든든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꼭 그 진다 이긴다를 떠나서 같이 일단 동질감을 느끼면
좀 제가 보기엔 든든하더라고요. 혼자 하면 더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사실 죄는 아니고 결과까지 혹시 다 들으셨어요? 결과는 네. 이제 판사님이 잘 조정을 해줘서 그러니까 이게 고의가 아니니까 그 너희들도 앞으로 쓰지 마시고 너희는 이제 잘 합의해 그러니까 무마시키자라고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잘 해결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네. 그 의도된 그 고소 내용 증명 남발이 아니고 네네. 이분들은 자기가 이제 의뢰를 받아서 실제로 진행한 거라 일반 지금 저희가 이제 왜 고의적으로 아니면 그 조금 약간 이렇게 합의 저희 셀러들끼리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합의금 장사하는 분들이 많다. 근데 이분은 그런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네네네. 진행됐던 네. 건이었던 거네요. 네. 그럼 혹시 이거 외에도 또 다른 기억에 남는 그런 사례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형사건으로 이제 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재건인 것 같고 하나는 상표건인 것 같은데 한 분은 이제 그 파주 쪽에 제가 알기로 거주하시는 분이고 투잡을 하시는 분인데 투잡이 사실 이게 좀 더 대응하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그쵸. 직장을 다니시니까 그렇죠. 전화 받거나 이러면 조금 어려우실 좀 수도 있으니까. 어려우니까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분들은 이제 실제로 고소를 당했으니까 조사를 받으러 갈 때 뭐 네. 연차를 내거나 이렇게 해서 그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아마 파주 분은 이제 고소를 당하셨는데 지재건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어쨌든 그분도 잘 합의를 해서 자기가 잘 대응을 해서 합의가 무혐의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지재건 관련돼서는 셀러들 잘 모르시니까 상표권보다 사실 더 모르는 게 지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면 지재권 이게 들어올 때 뭘 조심해야 되고 어떤 걸 확인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이제 지금 대표님께서 이제 지재권 얘기해 주셨는데 아마 정확한 단어는 아마 저작권 얘기이실 것 저작권, 같아요. 네, 저작권. 예, 네. 아마 대부분 상세 페이지나 대표 이미지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라는 이유로 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이제 주장하는 내용 증명이 시작될 거거든요. 실제로 저희도 이제 저희 셀러마크에도 이제 문의 들어오는 건들의 거의 절반의 내용 증명은 다 저작권, 네, 이미지 저작권 쪽에 문제가 많이 됩니다. 네네. 대부분 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중국 타오바오에서 가져오는 이미지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다른 쇼핑몰에서 갖고 와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처음에 이제 뭐 저희가 예전에 이제 한번 영상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뭐 내가 이미지를 남의 거를 쓴다라는 거에서부터 일단 저작권에 대한 고심을 사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어쨌든 내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미지거든요. 남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뭐 사실 직접적으로 다 판단하시기 좀 어렵기는 하죠. 어렵기는 하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제 아까 그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드린 것처럼 뭐 구글링을 한번 해보신다든지 아니면은 관련된 상품에 대한 뭐 셀러분들 커뮤니티를 한번 조회를 해보시면은 일단 1차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같은 것들 한번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저희 뭐 최 대표님이라든지 이런 전문 셀러분들을 좀 이렇게 도와주시는 멘토님들한테 뭐 관련된 걸 물어보시는 방법도 있을 거고 왜냐면 사례들을 워낙 많이 알고 계시니까 일단 그런 식으로 좀 1차 필터링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해도 사실은 다 못 걸러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의도치 않게 내용 증명을 결국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생각보다 많은 이제 케이스에서 형사고소가 들어왔을 때 무혐의가 나온 케이스가 되게 많았었어요.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뭐 역시 이것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물론 그렇다고 제가 이제 형사고소 그냥 받으셔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부득이하게 받으셔도 좀 이렇게 문제가 안 되게끔 마무리되는 케이스가 더 많았다라는 걸 좀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일단은 그런 거를 이제 받으셨을 때는 내가 이게 정말로 문제가 되는 저작권이었다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정도의 어떤 이미지였다라는 걸 몰랐다라는 것만 충분히 경찰 조사관님들한테 소명을 할 수가 있으면 이제 그게 이제 고의성이 없음을 이유로 무혐의를 받아낼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어필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잘 만들어내는 거. 뭐 대표적으로 우리 도매국이라는 사이트의 설명과 도매국에서 상세 페이지를 이용하게끔 해주고 있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공급사에서 동의를 했다라는 거. 사실 그런 제반 사정들만 놓고 봐도 요즘 또 이제 우리 최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경찰 조사관님들도 예전에는 이런 시스템을 전혀 몰랐다가 최근에는 워낙 이런 사건들이 많아지면서 이해도가 많이 올라가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셀러분들을 더 이해해 주시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개인적으로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투잡하시는 분이 지금 들어왔다고 한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런 분들이 이게 들어오면 사실 이제 투잡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연차를 그쵸, 내고 막 이렇게 가야 되는 그쵸. 경우가 많아서 네. 아, 시간을 너무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고민이 또 생길 수가 있는데 시간 이런 경우에 어느 정도 쓰게 되시나요? 뭐 사실 뭐 시간이 쓰는 거는 뭐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뭐 네. 정해드릴 수는 없지만은 사실 뭐 어쨌든 투잡이신 분들 좀 부담이 되긴 하죠. 예, 그러니까 네네. 뭐 개인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나 이런 분들은 그냥 본인 사업이고 본인이 가서 하면 되는데 사실 투잡인 분들은 사실 직장에 영향이 갈까봐 사실 되게 두렵거든요. 네네네. 만약에 내가 형사상으로 만약에 이게 벌금형이라도 받게 되면 어쨌든 이제 형사상 어떻게 보면 죄를 지은 게 남게 되니까 네네. 사실 좀 그런 부분 좀 걱정이 좀 되시기도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뭐 그런 케이스일수록 사실 더 그러면은 조금 더 그 전문적인 법률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좀 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할 것 같다고 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변호사님들이 이제 대리인으로 이제 선임이 돼서 많이들 대신 가주세요. 형사 고소 같은 그래요? 것도. 네, 그래서 아. 만약에 좀 투잡하시는 분들이 직장 때문에 좀 일을 빼기가 어렵다 하시면은 사실 좀 잘 해주시는 변호사님을 아예 선임하시는 것도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뒤에 일을 다 해주시니까 고소 업무와 관련된 거는 그래서 좀 그렇게 하는 좀 방법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투잡하신 분들이 내가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다 빼서 먹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게 조금 그래도 부담은 좀 덜 수 있다는 그쵸, 말씀이신 그쵸. 거죠? 네네. 그러면은 대표님 혹시 그분도 그럼 잘 해결됐었나요? 투잡하고 이럴 때? 그분 아까 이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설명을 잘하고 내가 네네. 고의가 아니었다. 그리고 우리는 대량 툴을 써서 대량 등록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품을 갖고 오는지도 모른다. 네네. 판매가 안 됐다라고 잘 얘기를 하면 그 조사관님을 잘 이해시키고 네. 얘기를 하면 거의 무혐의가 나오는데 다만 이제 이 셀러 대표님들이 그런 고소장이 날라오거나 전화가 오면 일단 이제 가슴이 털컥 내려앉고 그 다음에 가서 조사를 또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같은 사람한테 전화를 하셔도 되고 또 변리사님이나 변호사님한테 조언을 받아서 네네. 그러니까 이게 고의적으로 한 거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혐의가 인정이 되는데 그쵸. 네네. 그러니까 고의성이 아니었고 뭐 판매량도 얼마 없었다는 얘기를 잘 조리 있게 말씀해 주시면 네네. 거의 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무혐의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분도 무혐의 받았어요. 그러셨어요? 네네네. 그럼 혹시 제가 듣기로는 이제 대표님께서 경찰서를 이제 셀러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경찰서를 같이 동행을 해준 경우도 있다라고 좀 들었는데 있으셨나요? 있었죠. 이제 그 어떠셨어요? 마스크 네. 때였었는데 저는 이제 워낙 경찰서를 많이 갔다 왔기 때문에 다른 사건들로 개인적인 일로 그렇게 큰 부담을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유통 과정에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고의나 임의로 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죄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근데 마스크 때인데 이제 최근에 이제 진단 키트가 또 문제가 됐잖아요. 이제 코로나 딱 오면서 마스크 때인데 제가 어떻게 셀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마스크를 사입도 직접 해서 팔기도 하고 마스크 유통도 시켜주고 했는데 한 업체가 이제 소개시켜준 업체가 좀 친한 업체였었는데 짝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상품을 구매해서 셀러분한테 드렸으니까 이 셀러분이 고소를 당해서 마포경찰서일 거예요 아마 거기를 갔어야 될 때 어차피 제가 유통을 시켜주고 제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같이 가서 이제 상황을 설명해주고 정리해줬는데 그분도 역시 또한 한 6개월 정도 왜냐하면 이거는 검찰까지 송치가 됐걸랑요. 불기소로 송치되긴 했지만 검찰까지 송치가 됐다고 본인이 확인을 하니까 더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무혐의로 그러니까 고의성과 유통 과정에서 내가 그걸 알고 사면 작물인데 나는 모르고 샀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웬만한 이런 지재권, 상표권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내가 알고서 판매를 많이 한 경우는 분명히 이제 죄가 돼요. 근데 해외 구매대행에 낚시 브랜드가 하나 있는데 그분은 진짜 많이 팔았어요. 저희 거 솔루션을 쓰는 업체인데 네네. 그분은 그러니까 일본 낚시 브랜드인데 타오바오에 있는 거를 갖다가 팔았어요. 엄청 잘 나갔어요. 근데 꽤 많이 팔았고 그분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거액의 돈을 주고 합의를 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많이 팔았다는 증거를 이미 다 갖고서
그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빼도 박도 못 하더라고 제가 보기에. 근데 저희가 일반적인 셀러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심리적인 요인이 처음 당하는 거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좀 많이 위축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마스크 얘기를 조금 해주셨는데 혹시 관련해서 좀 조언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네. 뭐 마스크 얘기해 주시면서 아마 뒤에 낚싯대 얘기도 잠깐 해주셨던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구매 대행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케이스에서 많이 발생하는 일들 중에 하나인데, 뭐 예를 들어서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인데 뭐 타오바오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중국 타오바오 같은 곳에. 그럼 이제 당연히 가격이 엄청 싸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셀러들은 같은 뭔가 브랜드의 제품으로 느껴지니까 더 싸게 가져와서 판매를 하면 수익을 되게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국 타오바오에도 가품이 있는 거죠. 진짜 정품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모 브랜드들 제품들이 타오바오에 그렇게 가짜 가품이 있었던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싸게 판매한 분들이 꽤 있으세요, 셀러분들 중에. 네네. 근데 그분들이 저희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워낙 유명 브랜드라서 네네. 이게 판매량도 높고 하니까 진짜 엄청난 액수의 소송이 들어와요. 어. 예, 뭐 적게는 몇 천만 원, 많게는 몇 억 단위로 들어옵니다. 소송이 일반 셀러들한테.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 아시는 분들 셀러 같은 경우에도 한 몇 천만 원대로 합의를 보고 막 그랬거든요. 예, 유명 막 골프 브랜드들 좀 문제가 많이 됐었고, 뭐 낚싯대 이 사건도 이제 저도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셀러분들께서 이제 뭐 우리나라 물건이든 해외 물건이든 딱 봤는데 이게 뭔가 특정 브랜드 거다 아니면 특정 브랜드랑 굉장히 유사한 느낌이 든다라고 하시면은 이게 가품을 일단 의심해 보실 필요가 좀 있어요. 이게 가품이 진짜 잘 팔리거든요, 사실은. 네네네네. 진짜 가품이 정말 잘 팔려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런 거 팔면 안 되는 거라서 상표권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그런 제품들은 좀 더 경계를 하시고 판매하실 때 주의하시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품인지 근데 너무 좋은 제품인데 사실 가품인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 네. 어떻게 경계를 하면 좋을지 이런 것도 방법이 혹시 있나요? 사실은 뭐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볼 수는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가격 차이만 봐더라도 사실 이게 가품 의심이 되기는 해요. 일단은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실제로 그 판매하는 분한테 한번 물어볼 수도 있겠죠. 네네. 네, 물론 이제 그분들은 자기는 정품이라고 또 거짓말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확인을 그렇게 해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일단 그 관련해 가지고 뭐 역시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여러 셀러 커뮤니티 같은 데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미 그 가품 문제로 됐던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브랜드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볼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그냥 뭐 저 같은 이제 저희 뭐 셀러 마크나 변리사님들한테 물어보셔 가지고 이거 혹시 진품이나 가품이나 물어보시면은 저희들은 이제 워낙 많이 이런 것들을 검토하기 때문에 딱 보면은 거의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서 좀 그런 것들로 좀 필터링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